문제 발생 시 피해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지만 중개업자 개인 명의 재산이 없다.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구하는 실익이 없는 거죠. 또한 공제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재판까지 해야 되는 3심까지 가라고 하죠. 재판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실상계하고 그러니까. 보통 공제해 보면은 건설공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사대금을 3억을 받았는데 시공자가 3억 들고 도망갔구나. 그러면 공제금이 나와요. 피해자한테. 재판 없이. 그래서 건설공제나 서울보증법 이런 데는 재판 없이 물어줘요. 근데 공인중개사 협회 운영하는 공제 같은 경우는 꼭 재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구제 받기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재판하려면 비용 들어가고 3년 걸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조 신분증 확인 방법. 전화 1382번으로 걸어요. ARS 멘트에 따르면 된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알려주죠. 그 다음에 민원24시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의 진위 여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방법, 이것도 신분증 대체 역할을 하는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상단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 중개업자의 과실이 아무래도 적겠죠. 적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중개했다. 그러한 기록이 되니까 인감증명서 위조 여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법인인감증명서는 위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 가계약금을 줬는데 계약이 깨졌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제일 많은 질문이고 책이나 규제에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에. 그럼 가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안 되냐? 된다. 그래서 가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하약금 추정하는 민법 565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매주는 가계약금 100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하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약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가계약금이라고 칭하는 금원을 교부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러면 가계약금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인 만큼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 물건과 매매 대금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특정돼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된다. 구두계약도 계약. 그래서 매매 물건 501호 3억 원, 3억 원.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하고 중도금 얼마하고 이런 식으로 구두계약. 그런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불된 거죠. 그러니까 주종관계에 있다.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계약금 계약이나 가계약금 계약도 유효하다는 거죠.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가계약금은 있을 수가 없다. 가계약금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가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만약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효력이 없어요.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계약의 조건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계약금의 일부만 송금한 경우 본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 보시면 판례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방법, 액수, 시기에 관한 뭐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으면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럼 가계약금 돌려줘라. 가계약에서 매수인은 보세요. 가계약에서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 전이죠. 만약 불이행 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에 약정 내용만으로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거로 볼 수 없다. 돌려줘라. 돌려줘라. 이 사례에서는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본계약의 협의를 10일 이후에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줬나 봐요. 근데 본계약 안 한다고 하네. 그럼 가계약금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결심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없대요. 아직은. 매수인은 살지 안 살지 의사가 없대요. 근데 계약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중개하는 거 하기 싫다. 매수 대기자가 3명인데 너한테 팔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계약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거죠. 그 계약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 입금시켜준 거고. 이런 경우에 아직 결심도 안 썼잖아.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가액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매수인이 계약을 안 한다. 그럼 가계약금 돌려줘야 됩니다. 자, 가계약금 계약이 유효한 경우인데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어요. 그러면 주된 계약이 유효하다. 가계약금 계약의 효력도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계약 문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그리고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영수증 받을 수도 있고 통장으로 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영수증은 그리고 서면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서면으로 본계약 체결했구나. 계약은 성립됐네. 근데 교부한 금전을 가계약금이라고 명시를 한 거죠. 가계약금이라고 명시했다. 그럼 가계약금이지 뭐. 그리고 일방이 해약한다. 즉 구두계약이라도 본계약이 유효하다. 가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가 싫으면 포기하든지 받은 사람이 싫으면 2배 상환해야 된다. 그러나 본계약이 성립하고 가계약금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본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가계약금이라고 썼네. 근데 이건 가계약금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계약금 1억 중에서 1,000만 원 준다. 계약금의 일부를 교부했다. 계약금 1억 중에서 1,00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본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측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구나.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 가계약금 계약도 유효하다는 거죠. 포기나 2배 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그 다음 당사자들이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서 작성된 것이고 장래 교섭에 의하여 수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